호주가 예고도 없이 또 비자 비용을 2배 인상했습니다. 요즘 호주 비자 비용 미쳤다. 졸업생 비자 4,600달러, 학생 비자 세계 1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2020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비자 비용, 유학생 숫자, 영주권 구조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호주 정부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비자 정책의 큰 그림을 실제 숫자와 공식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유학생, 졸업생, 비자, 영주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훨씬 선명해질 거예요. 먼저 2020년 코로나 직전 상황입니다. 호주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9에서 20 회계 연도 기준 학생 비자 승인 건수는 약 34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잠깐 꺾이긴 했지만 국경이 다시 열리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2022에서 23년 한 해에 새로 학생 비자를 받은 유학생은 거의 50만 명, 코로나 이전보다도 40% 이상 늘어난 기록이에요. 영주권 숫자도 볼까요? 호주는 매년 약 21만 명 정도에게 영주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호주에 있던 임시비자 소지자라는 점입니다. 그 임시비자 중에서도 영주권 취득자의 40% 안팎이 학생 비자와 졸업생 비자 출신이에요. 다시 말해 학생에서 졸업생 그리고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루트가 호주 이민 시스템의 메인 통로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2024년 이후 정부가 규제를 걸기 시작하면서 해외 신청자 학생 비자 승인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0% 급감했다는 통계도 나옵니다. 단기간에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이번에는 가장 체감되는 부분 비자 신청비를 보겠습니다. 학생 비자 서브클래스 500 기준으로 2019년 7월에는 신청비가 575달러에서 62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그 뒤 몇 년 사이에 계속 올라가서 2023년에는 710달러, 2024년 7월에는 한 번에 1600달러, 2025년 7월에는 2000달러까지 인상되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 오른 셈이 됐습니다. 졸업생 비자 서브클래스 485는 더 극적입니다. 2020년대 초에는 보통 1700에서 1900달러 되었는데요. 2025년 2월 인상으로 2235달러, 7월에는 2300달러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부터는 한 번에 4600달러로 거의 2배 인상.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면 실제 비용은 1만 달러를 넘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조금 조정한다 수준이 아니라 이 비자를 정말 필요한 사람만 쓰게 하겠다는 신호에 가깝죠. 먼저 겉으로 내세운 이유부터 볼게요. 호주 내무부와 여러 공식 해설에서는 비자 신청비 인상을 행정비용, 심사 인건비, IT 시스템 유지비,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자는 매년 7월에 3% 안팎 소폭 인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비슷한 패턴이죠. 하지만 학생 비자와 졸업생 비자처럼 특정 비자만 유난히 크게 오르는 경우에는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최근 이민 전략에서 퍼머넌트 템포러리니스, 즉 영구적인 임시 체류 상태를 줄이겠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학생과 졸업생 비자를 싸고 길게 유지하면 실제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서 임시 비자만 갈아타며 남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들의 주택, 렌트, 교통, 의료, 노동시장에 주는 압박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비자 비용 인상, 체류기간 단축, 영어와 재정, 직업 요건 강화를 묶어서 진짜 필요한 사람만 남기겠다는 방향으로 설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호주 정부의 계획된 비자 정책을 보겠습니다. 2025에서 26년 이민 전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작지만 더 잘 설계된 이민 시스템입니다. 핵심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임시비자 남용 억제. 둘째, 고숙련, 고임금 인력 우대. 셋째, 대도시 집중과 주택난 완화. 먼저 학생비자부터 보겠습니다. 정부는 학생비자에 대해 신청비 인상, 영어 점수 상향, 재정 증빙 강화, 온쇼어 졸업생 비자 소지자의 재학생 비자 신청 제한 같은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요약하면 호주를 그냥 저렴한 체류 비자로 쓰는 패턴을 끊겠다는 겁니다.
학업 목적이 확실하고 졸업 후에 어느 정도 계획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 남기겠다는 거죠. 졸업생 비자는 더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485 비자의 체류 기간이 줄어들고 나이 상한이 50세에서 35세로 낮아졌으며 일부 스트림의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4,600달러 신청비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졸업생 비자는 이제 누구나 길게 머무는 비자가 아니라 짧고 비싼 전략적으로 써야 하는 비자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영주권과 기술 이민 쪽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술 독립 189, 주정부 스폰서 190, 지방 스폰서 491,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 482와 186 같은 비자들은 신청비가 매년 조금씩 오르는 동시에 정부는 기술 직업 리스트, 급여 기준, 영어 요건을 손보고 있습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AI, 엔지니어링, 헬스케어, 에너지 전환 같은 핵심 산업에는 더 많은 영주 기회를 주고 저임금 서비스나 유학 연계 직종의 비중은 줄이겠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 전공이나 호주 와서 졸업만 하면 길게 버틴다는 전략은 점점 통하지 않게 되고 어느 직업군에 속해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몇 년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비자 신청비는 대부분 비자가 매년 물가에 맞춰 조금씩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 비자와 졸업생 비자처럼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구간에서는 또 한 번의 큰 폭 인상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둘째, 임시비자 구조는 예전처럼 싼 비용, 긴 졸업생 비자, 느슨한 규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신 일정이 짧고 비용은 비싸고 기준은 높은 쪽으로 갈 거예요. 셋째, 영주 이민은 숫자 자체는 연 20만 명대에서 크게 줄이지 않더라도 어떤 직업, 어떤 연봉, 어떤 지역에 배정하느냐를 더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유학생과 이민 희망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영어 점수, IELTS, PTE, OET 등에서 경쟁력 있는 점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직업과 기술. 장기적으로 수요가 높은 직업군에 맞춰 전공 선택과 경력 설계를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재정 계획. 비자 비용과 초기 정착 비용이 예전보다 훨씬 크다는 걸 감안해서 현실적인 예산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정리하면 호주는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해서 맞는 사람만으로 기준을 바꾸는 중입니다. 방향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졸업생 비자를 쓰지 않고 곧바로 영주권을 노릴 수 있는 루트와 각 주정부가 선호하는 직업 리스트와 연봉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